책임감 강한 아이로 키우기. 책임 있는 행동이란 어떤 것인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일을 하는 것. 모든 선택사항을 가늠해 본 후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 사회에 기여하는 일원으로서 주인 의식을 갖는 것. 독립심과 자립심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바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책임감을 배우며 건강한 독립심은 어린 시절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책임감을 가르치자. 책임감은 어떻게 생기는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란 믿을 만한 사람,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이들은 자신을 정성껏 보살피는 부모에게서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다시 말해 자존감 높은 아이를 키우는 열쇠는 부모의 반응에 달려 있다. 나는 아기를 안고 다니면서 울 때마다 즉시 반응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을 응석바지로 만든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지금 그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독립적이라는 칭찬을 듣고 있다. 이것은 내가 항상 그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부모에게서 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은 자아가 강하다.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대신 믿음을 갖고 대하면 각자의 개성을 활짝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안정감을 느끼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한 믿음을 기초로 아이는 주변 세상을 탐험하고 자기 속도로 독립심과 책임감을 배운다. 내가 할래. 아이가 내가 할래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독립된 개체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인식했다는 신호다. 현명한 부모들은 아이의 이런 자립 의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연습할 수 있게 해준다. 부모의 역할은 옆에서 아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아이들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 한다. 우리 부부는 기꺼이 그것을 허락했으며 걱정스런 내색은 하지 않았다. 아이가 높은 미끄럼틀을 타고 싶어 하면 층계를 올라가도록 격려했다. 우리는 옆에서 언제라도 달려갈 준비를 하고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망설이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도 안 되면 같이 올라가서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아이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해보도록 격려하는 게 바로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아이가 충동적으로 기어오르다가 떨어졌을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 결국 좀 더 안전하고 민첩하게 기어오르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엉덩방아를 찢는 시행착오를 통해 조심성이 생기는 것이다. 신체 기능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의 책임감과 독립심은 장족의 발전을 한다. 혼자서 앉고 기고 걷고 뛰고 먹는 법을 배우며 좀 더 자라서는 스스로 옷을 입고 세수를 한다. 이런 기술들을 억지로 가르치기보다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연습할 기회를 주고 새로운 기술을 터득할 때마다 칭찬해주자. 그러는 동안 많은 실수를 할 것이다. 주스를 흘리고 잠옷에 치약을 묻히며 옷에다가 몇 번이고 실례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누구나 실수를 한다. 우리도 그러면서 컸다. 훌륭하게 자란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흥미로운 여행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이 책임감과 독립심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매 단계를 즐긴다. 집안일을 가르친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부모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법에 대해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집안일을 시키라고 조언한다. 아이들에게 가사를 돋게 하는 건 취약 전부터 가능하다. 아이들은 집안일을 하면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키워나간다. 다음은 우리가 수집한 여러 가지 예들이다.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는 식탁에서 각자 사용한 그릇을 식기세척기에 넣는다거나 더러워진 옷을 세탁바구니에 넣는 것처럼 간단한 일을 시키기 시작했죠. 나는 아이들이 장난감통에서 장난감을 꺼낼 수 있으면 그것을 다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집안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자. 일찍부터 집안일을 일상의 일부로 생각하면 기꺼이 부모를 돕게 된다. 먹은 그릇은 개수대에 갖다 놓고 장난감을 갖고 놀았으면 치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도록 가르치자. 가족 수가 많고 바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가사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가정생활의 일부로 여기게 하자. 사용한 그릇을 치우는 건 당연하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장난감을 갖고 놀면 치워야 하고 그림을 그리면 붓을 씻어야 한다. 잠옷을 갈아입으면 입고 있던 옷을 바구니에 넣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습관이 되도록 하자. 발달 단계에 맞는 집안일을 시킨다. 아이의 특기를 살려서 집안일을 부여하면 성취감과 협동심 및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다. 우리 딸은 3살인데 아직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양말을 정리하라고 주면 공중에 던지고 발로 밟으면서 놉니다. 세탁실은 분명 우리 딸이 책임감을 배우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우리 아이는 여러 가지 모양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 아이에게 숟가락 정리를 맡기죠. 숟가락을 분류하면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기도 하고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도 한답니다. 아이가 노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발달 단계에 맞는 집안일을 시키자. 장난감을 잘 정리하는 아이는 그릇 정리도 할 수 있다. 뭔가를 만지고 조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물건에 쌓인 먼지를 닦을 수 있다. 아이들이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부부는 일찍이 아이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게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 책임을 깨달은 후에 아이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 부모는 아이를 변화시키기 전에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를 해서 독립심을 표현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런 욕구를 채워주면 아이는 점점 더 잘하게 되고 책임감도 갖게 된다. 그리고 점차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가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집안일이 주는 혜택. 주인 의식과 책임감을 길러준다.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일종의 투자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 집에 애착을 느끼게 된다. 설거지를 하고 방을 청소하다 보면 자신의 공간에 대해 진정한 주인 의식과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현관을 청소해 본 아이들이라면 흙 묻은 신을 그대로 신고 들어오진 않을 것이다. 소질을 개발시킨다. 아이들에게 점차적으로 좀 더 어려운 집안일을 시키자. 아이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터득하면서 다른 부분에도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나간다. 부모가 이것저것 가르치는 동안 아이들은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우는 데 익숙해진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새로운 일들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식기세척기의 작동법을 배우면 그 지식을 세탁기에 응용할 수 있다. 솔기가 터진 옷을 꿰매게 되면 청바지 길이도 줄일 수 있다. 과자 만드는 법을 배우면 피자도 만들 수 있다. 아이가 새로운 일을 배울 때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했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감독하고 가르쳤어요. 말로만 가서 네 방을 청소해라 라고 해서는 소용이 없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보다 못한 어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아이들은 잘한 일을 돌이켜보면서 성취감을 느낀다. 새로 깎은 잔디, 쟁반 가득 구워낸 쿠키, 반짝이는 마룻바닥 등 노동의 열매는 실로 달콤하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보람을 느끼게 되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들에게 결과가 눈에 드러나는 일을 시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칭찬해준다. 나는 아이들이 놀고 난 후 장난감 치우는 것을 도와주죠. 그 다음에 깨끗한 방을 주면서 안아주고 칭찬해줘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스스로 장난감을 치우기 시작하죠. 우리는 아이들이 집안일을 도우면서 개인적인 가치를 느낀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중요한 존재며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답니다. 자신감을 갖게 한다. 많은 격려와 칭찬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새로운 일을 배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과 연습 그리고 격려가 주어지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터득할 것이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한다. 집안일을 돕는다고 아이들에게 돈을 주다가는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바로 돈을 원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집안일은 선택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의무가 되어야 한다.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몇 푼의 용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가족의 화목에 기여하면서 아이들은 자긍심, 자신감, 독립심, 자부심, 성취감을 느끼고 중요한 생활 능력을 터득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집안일.
아이들의 자신감은 주어진 일을 완수하면서 자라난다.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에 기여하면 가족이라는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여기게 된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얻은 자신감을 다른 일로 옮겨간다. 나이에 맞게 집안일을 시키려면 다음에 요령을 시도해보자.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일. 우리 딸 로레는 냅킨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2살 때부터 저녁 식탁에 냅킨 올리는 일을 시켰다. 우리 병원에 오는 한 엄마도 그렇게 말했다. 4살짜리 우리 아이가 청소기를 붙들고 놓지 않게 청소를 시켜봤더니 바쁘게 다니면서 제법 청소를 하더군요. 3살에서 5살의 아이들에게도 자기 물건을 간수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옷은 옷걸이에 걸고 장난감을 선반에 올려놓게 하자. 아이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 4세 아이는 스펀지로 세면대를 닦을 수 있고 5세, 6세 아이들은 흰 옷과 색깔 옷을 분류할 수 있다. 7세가 되면 설거지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설명해주자. 물론 깨지기 쉬운 귀한 그릇은 어른이 해야 한다. 8세에서 9세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쯤 요리나 상 차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자. 슈퍼마켓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학습 장소다. 아이와 장을 보러 가서 음식 준비에 필요한 재료들을 고르게 하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자.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더 잘 먹는다. 특별한 일. 특별이라는 말은 효과가 있다.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특별이라는 말을 덧붙여보자. 아이들은 특별한 일을 하는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집에서는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정리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방을 하나씩 정해주고 치우게 한다.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재미없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 하는 일을 싫어한다. 하지만 현실에 적응하는 준비를 하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놀이보다 일이 먼저라는 걸 배워야 한다. 목록의 활용.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적어서 그중 아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도록 하자. 원하면 아이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다른 일을 하게 해도 좋다. 5세에서 10세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관리가 많으면 책임도 크다는 것을 이해한다. 가족 정원. 정원은 아이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훌륭한 학습 장소가 된다. 아이들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꽃과 채소를 재배하는 방법을 하나씩 터득한다. 공동작업. 아이들과 세차를 하면서 쓸고 닦는 일을 함께 해보자. 함께 뭔가를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큰 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언젠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가족이 서로 돕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도록 가르친다. 아이들은 기다리는 걸 싫어한다. 지금 갖고 싶어요 라고 외치면서 발을 동동 구른다. 하지만 훨씬 더 큰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앞을 좀 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능력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엄청난 노력과 실행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다. 학위를 받으려면 대학에서 몇 년을 공부해야 하고 자동차나 집을 사려면 저축을 해야 한다. 출세를 하려면 밑바닥부터 올라가야 한다. 따라서 좀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길러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아이가 독후감이나 다른 중요한 숙제를 받아오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자. 아이와 함께 앉아서 숙제를 완성하기 위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언제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합리적인 시간표를 짜보자. 훌륭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획과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계획을 세워 시간표대로 진행하면 마지막 순간에 서두르지 않고 일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 아이가 최신 유행하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면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경제 계획을 세워보게 하자. 어른들은 대부분 매일 해야 하는 일을 기억하기 위한 다이어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도움 없이 가사, 학교 공부, 운동, 과외활동에 관련된 모든 걸 기억하기를 바란다. 아이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복잡하진 않지만 때론 잊어버리기 쉽다. 계획을 기록해 두는 습관을 기르면 좀 더 시간 관리를 잘할 것이다. 어떤 형식이든 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하자. 나이가 들면 책임도 커진다. 특히 10대 이전의 아이들에게 관리의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만일 혼자 공원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면 약속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만일 부모의 컴퓨터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면 엄마와 아빠의 파일은 안전하게 납둬야 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10대가 되면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해이해지기 쉽다. 부모의 기대를 분명히 알려주자. 누구와 함께 어디 가는지, 무엇을 하고 언제까지 집에 돌아오는 것인지 보고하게 하자. 아이가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종이에 분명하게 적어서 하나씩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 아이가 집에 1시간 늦게 돌아와서 자정까지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할 때 필요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이들이 책임있게 행동했을 경우 추가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보상을 했다. 통금 시간을 잘 지키면 좀 더 재량권을 주었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잘할 때까지 시간을 더 앞당겼다. 아이들이 집을 떠날 때가 되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연습할 기회가 없었다면 그런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현명한 부모는 인내심을 갖고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친다. 부모는 오랜 세월을 두고 아이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하나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일도 아이들은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 전구를 갈아 끼우거나 막힌 배수구를 뚫거나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등등 목록은 끝이 없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선 목표를 정하게 한 다음 그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독립할 즈음에는 요리와 청소는 물론이고 은행 잔고를 맞추거나 바느질을 하고 간단한 수리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등의 생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집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즉 자신의 일과 가족에게 헌신할 때 아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부모의 책임감 있는 생활 태도는 아이들이 책임감을 기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금방 따라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도 모르게 일과 가정에 대한 불만을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한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듣는 아이들은 책임이란 무겁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갖게 된다. 반면에 부모의 역할에서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면 아이들도 책임을 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